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던 저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껏 이렇다 할 일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성실하고 기본적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겁이 많고 배짱이 없어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편이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남들이 그런 저를 어떻게 생각하던 저는 이런 제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랬던 저는 결혼 역시도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운명 같은 사랑이나 대단한 로맨스 같은 건 기대해 본 적도 없었고, 결혼 역시 사랑보다는 책임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저는 스스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으로, 결혼해서는 가족에게 희생하는 가장으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 싶네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하며 부부가 된 저희는 몇 년 뒤에는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새 식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태어나며 더욱더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원래도 책임감 강한 저였지만 그런 저를 재촉하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아이까지 있으니 그냥 그런 정도로는 안 돼. 적당히 먹고 살 만한 정도로 벌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뿐인 우리 자식 고만고만하게 키울 거야? 여보, 난 욕심 많은 사람이야. 난 비록 형편 때문에 꿈을 접고 살아야 했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키울 거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게 해주고 공부든 뭐든 최고로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줘.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당신 그럴 수 있지? 아내는 말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으면 가져야 직성이 풀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늘 주변 시선에 맞춰 저를 짜맞추고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며 살던 저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와 다른 모습에 반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던 아내는 아이가 생기며 그 욕심을 아이에게 돌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가정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드는 일이었고 아내는 제게 경제적인 능력을 바랬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런 제 벌이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적당한 회사에 취직했으니까요. 아마 그 정도면 저희 세 식구 먹고 살기에 부족한 정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 아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당시로 있는 집 자식들만 간다던 영어 유치원이나 아이가 언제든 유학을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재력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들 모두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는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아내의 말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아내의 압박 때문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돈도 명예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가 된 것은 아내의 바람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저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매일 제대로 쉬어본 적 없었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 그때가 그리워질 정도로 바빠지더군요. 모든 일을 제가 결정 내리고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요. 가끔은 코피를 쏟고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고된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들어 있는 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곤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지 저는 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절로 행복해지곤 했어요. 그런 아이를 위한다면 이런 고생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제가 노력한 덕분에 아들이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아내도 가정주부로 아이 육아를 도맡으며 취미생활 즐기고 편히 지내는 걸 보니 보람도 느끼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끔 벅차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모두 견딜 수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네요. 원래 저와 아들은 사이가 꽤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였는지 어릴 적부터 아들이 저를 곧잘 따랐거든요. 게다가 마냥 아이가 귀여워 받아주고 싶은 저와 달리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무척 엄한 편이라 아들이 제 앞에서 더 어리광을 부리곤 했었죠. 물론 저도 아이가 잘못할 적에는 제대로 혼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러기에는 저희 아들은 별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신기하게도 외탁했다 싶을 정도로 아내 얼굴을 쏙 빼닮았으면서 성격은 어떻게 저를 닮은 건지 저처럼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들을 자주 혼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제 아내의 욕심이 무척 컸기 때문이었죠. 내 아이를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아내의 욕심이 아이를 자꾸만 채찍질하고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로 아내와 제가 다투기도 여러 번이었고 아내를 말려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으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곤 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해. 당신 욕심에 지훈이를 어디까지 내몰려고 그러는 거야? 말 조심해. 내가 지금 나 좋자고 이래? 내가 이래야 지훈이가 잘 되는 거지. 이게 다 지훈이를 위한 일인데 왜 당신은 회방놓지 못해서 안달이야? 당신 아빠 맞아? 지훈이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당연히 지훈이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자식 잘 되게 안 바라는 부모가 어딨겠어? 근데 당신은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지훈이 겨우 10 몇 살이야. 10살 남짓한 애가 학원 뺑뺑이 도느라 잠이 부족한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거 애한테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마. 강남 사는 애들은 지훈이보다 더해. 나 정도면 되게 풀어주는 편이거든?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적당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해? 우리 지훈이 과학고 보내고 의사 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당신 욕심이지. 왜 자꾸 당신 욕심을 애한테 강요해? 지훈이가 의사 되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당신은 그게 정말 지훈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훈이 꿈이 뭔지, 뭐에 관심 있는지 당신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러면서 자식 위한다고 하는 거 기만이야. 제가 보기에 아내는 자기 욕심을 아들에게 투영시켜 아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한 번도 원한 적 없던 의사를 만들기 위해 어린아이를 어릴 적부터 영어에 수학에 온갖 학원을 보내며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더라고요. 정작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지훈이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아내를 바꿔보려 했지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는 말로 저를 타박하고 꾸짖으며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고집을 굽히지 않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건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들과 제 사이에는 아내가 모르는 비밀과 유대감들이 있었어요. 이 교만한 제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에게 유일한 휴식처가 아니었을까 싶었죠. 그렇게 아들과는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아들이 저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말마다 종종 가던 캠핑 약속도 미루고 같이 식사를 하자는 말도 거절하고 학원 끝나고 데리러 가겠다는 것도 마다하더군요. 원래 그렇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이 됐죠? 혹시 당신 지훈이 요즘 무슨 일 있는지 알아? 지훈이가 너무 이상해. 나랑 놀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집에 있을 때도 왠지 날 피하는 느낌이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지훈이 벌써 고등학생이야. 사춘기가 왔어도 벌써 왔을 텐데. 아이, 그럼 당신은 애가 평생토록 어린애처럼 어리광 부릴 줄 알았어? 아이, 사춘기 때문이라고 하긴 뭔가 다른데. 다르긴 무슨. 됐고,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래? 지훈이도 이제 철이 든 거지. 야, 언제까지 당신 노름에 장단 맞춰서 귀한 시간 허비하겠어? 요즘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난 너무 좋구만 뭘. 아들의 변화를 걱정하는 제 말에도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이가 사춘기가 온 거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그저 사춘기 문제로 치부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것 말고는 다른 문제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반항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고 학교 생활도 공부도 열심히 하며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저 하나를 피하는 듯 했죠. 그렇게 저는 사춘기 문제라 생각하며 아들의 사춘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훌쩍 커버린 아들은 대학 입학을 앞둔 성인이 돼 있었죠. 그 어리고 작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란 건지 저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특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품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아쉬움을 삼키던 어느 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끔찍한 사실은 제 아들 지훈이와 제 유전자가 맞지 않다는 사실이었죠. 성인이 된 아들과 더 멀어질까 싶었던 저는 아들과 다시 가까워지려 재밌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조상을 찾는 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들의 머리카락 몇 개를 제 것과 같이 검사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아본 저는 깜짝 놀랄 수 없었죠. 아무리 봐도 아들과 제가 한 식구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설마 저와 아들이 친족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랬던 거였는데
그 장난 같은 일이 이렇게 엄청난 파국을 불러올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유전자를 검사 보내야 했습니다. 이번엔 친자관계 유전자 검사였죠. 설마 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저는 결국 친자가 불일치한 저와 아들의 관계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키워온 내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니, 이런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나랑 지훈이가 친자가 아니래, 여보. 뭐?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 그 말은 당신은 설마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지훈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걸? 당신 뭐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당신 속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 나도 나중에서야 알았어. 지윤이가 자라면서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전까진 정말 몰랐어. 그리고 정말 당신 배신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야. 난 그냥 잠깐 외로움에 실수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단 말이야. 여보, 용서해줘. 생각보다 쉽게 사실을 인정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거나 열심히 변명하는 모습이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단번에 인정을 하고 바로 용서를 구할 줄은 몰랐어요. 애초에 이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일이긴 한 건지 전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었는지,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서도 20년간 나를 속인 아내에게 배신감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만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당신한테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어. 그래도 키운 정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와서 이혼하면 지훈이가 뭐라 생각하겠어. 당신 하나 참으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그냥 좀 참고 살면 안 돼? 참으라니, 참고 살라니. 지금 그 말이 나한테 할 말이야? 다른 일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날 배신했는데 당신 정말 뻔뻔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안하다고 몇 번을 더 말해야 해. 딱 한 번 실수였다고. 나도 충분히 후회하고 뼈 아프게 뉘우치며 살았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미안했는 줄 알아? 미안하다고? 지금 이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태도야? 당신 정말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긴 한 거야? 그럼 뭐 내가 지금 당신한테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면 내 속을 꺼내서 보여주기라도 해야 해? 나도 정말 괴로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 실수가 후회스러워서 미치도록 괴롭다고.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우리가 같이 지훈이를 키운 세월이 20년이야. 그동안 지훈이 우리 아들이었고 지훈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훈이를 생각해서라도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미안하다고, 후회스럽다고 하는 말과 달리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던 아내는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 듯하자 아들 얘기를 꺼내며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아들은 대체 무슨 죄일까요?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의 핏줄인지 전혀 알지 못할 텐데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들에겐 뭐라고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당신 지훈이한테 기어이 상처 줄 거야? 당신 그럴 수 있어?
나한텐 화가 나도 지훈이한테는 아니잖아. 당신 지훈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아. 내가 아는 당신은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키웠던 자식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아이에게 상처 줄 수 있겠어? 정말? 당신 정말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해. 어떻게 날 배신하고 상처 준 걸로 모자라서 지훈이까지 거들먹거릴 수가 있어? 하지만 지훈이 때문에 당신과 같이 살기엔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짓이 너무 끔찍해. 차라리 나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어. 일찍이라도 알았더라면 배신감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었다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겠어? 나도 차라리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야. 그랬더라면 당신을 속이지 않았어도 됐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나랑 그때 이혼했을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 그랬더라면 그때 애 아빠라도 찾아갔겠지. 이제 와서 애 친아빠를 찾아갈 수도 없고 다 키운 자식을 떠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떡해. 내가 입 다무는 수밖에. 그땐 나 하나 입 다물어서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젠 당신 차례야. 당신이 좀 참아줘. 당신 정말... 당신이 이런 여자인 줄 정말 몰랐다. 우리가 안 맞는 게 많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라는 여자는 어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러고도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괴롭고 후회스럽다고? 당신 그 말 진심 아니야. 그 말이 진심이라면 나한테 이럴 순 없을 테니까. 아니 그럼 날더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빌어도 사정해도 안 되면 정말 이혼하겠다고? 당신 진짜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는 거야? 당신 앞으로 지훈이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내가 왜 지훈이를 안 보고 살아? 우리 이혼 문제에 왜 자꾸 지훈이를 걸고 넘어지는진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지 지훈이랑 연 끊을 생각 없어. 그래, 당신 말대로 지훈이가 비록 내 친자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 키운 적 무시 못하는 사람이야. 지훈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훈이 아빠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야. 지훈이 친부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난 지훈이한테 끝까지 아빠로 남고 싶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 나가. 나도 지훈이한테 사실 얘기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지훈이한테 당신이 알아서 둘러대고 당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지금 나더러 내 아들한테 둘러대고 알아서 나가라고? 나더러 지훈이한테 핑계라도 대라는 거야? 그게 지훈이를 위하는 최고의 방법 아니야? 당신은 우리가 이혼하면 지훈이가 상처받을 게 걱정이라며. 그건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이야기지. 우리가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면 지훈이도 그 정도로 상처받진 않을 거야. 지훈이도 이제 성인이고 어른들 입장 충분히 헤아릴 나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적당히 핑계대. 괜히 외돈이 불륜이니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납득될 만한 이유로. 저는 지훈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혼으로 아들이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요즘 세상에 부부간의 이혼이 드문 일도 아니고 저희 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다만 지훈이가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났고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평생 숨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조용히 집을 나가주길 바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었고 저는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제 아들과 생이별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 당신 정말 웃긴다.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지훈이 내 아들이야.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당신이랑 같이 키운 건 맞지만 지훈이 당신 핏줄 아니잖아.
근데 왜 내 친자식을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당신 방금 전까진 나한테 기운정 운운하지 않았어? 나더러 지훈이 생각하지 않느냐며 기운정 봐서라도 참으라며? 기운정은 내가 지훈이한테 느끼는 거고 당신이랑 관련은 없지? 지훈이는 앞으로도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일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아니야. 당신 정말 답답하게 왜 이래? 지훈이 내 아들이야. 당신이 그렇게 우겨봐야 내 핏줄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야. 지훈이가 당신 아들일 수 있는 건 우리가 계속 부부일 때의 얘기지. 우리가 이혼하는 마당에 지훈이가 어떻게 당신 자식이야? 당신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나랑 이혼은 하고 싶고 자식은 데려가고 싶고 지금 그런 거야? 왜? 이제 와서 세장가 가려니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늙으면 뒷바라지할 자식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지훈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혈연으로 이어진 우리를 갈라놓겠다 그거야 뭐야?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겨우 그런 걸 걱정할 거라 생각해? 당신 눈엔 내가 그 정도 인간으로밖에 안 보여? 뭐? 뒷바라지할 자식? 당신은 자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난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더러 지훈이랑 연 끊으래? 지훈이랑은 연락하고 지내라고 했잖아. 나 안 보는 밖에서. 그냥 나랑 당신이랑 이혼하는 것뿐이야. 지훈이는 아무 상관없고. 이게 지훈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 와중에 당신이 쫓겨나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그나마 아들 생각이라도 하는 줄 알았던 아내는 결국 자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훈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자고 말을 하더니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 이혼하자는 말에 제가 지훈이를 뺏어가려 한다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지훈이에게 자식돌이를 바라려는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20년 이상을 부대끼며 살았던 부부였는데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건지. 저는 아내의 말에 또 한번 비수를 꽂혀야 했습니다. 됐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미안한 생각도 없고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한 당신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이렇게 된 거 그냥 법적으로 하자. 당신이랑은 절대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네. 그래, 법적으로 해.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당신 말대로 지훈이 다 컸고 양육권 필요 없으니 나도 그냥 당신이랑 이혼하면 그만이야. 이혼하면 우리 남남이고. 근데 뭐? 내 아들을 두고 가? 내가 미쳤어? 내 아들 남한테 주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지훈이 볼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미쳤어? 그럼 지금 지훈이한테 전부 다 말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지훈이 데려가 버리고 나 못 만나게 하면 지훈이가 물어볼 텐데 정말 다 말할 생각이야? 그래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당신 말대로 지훈이 성인이야. 충격은 좀 받겠지만 지훈이도 엄마 실수 이해하지 않겠어? 그리고 제대로 말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그렇다고 내 아들을 남의 손에 크게 하겠어? 등록금이니 뭐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한테 재산분할 받아서 그 돈으로 보내주면 되지. 그리고 지훈이가 다 알게 되면 그때도 당신이랑 살겠어? 당연히 친모인 나를 따라오지. 표독스럽게 눈을 뜨고 제게 따지던 아내는 기어이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낳았다며 자기가 엄마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는지 저는 그런 아내가 끔찍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믿고 함께 해온 세월이 전부 무상해지는 기분이었죠. 그건 정말 배신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차마 아들에게까지 제가 느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독이 오른 아내의 눈빛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그만하시라고요. 지훈아, 너 언제 들어왔니? 설마 우리 하는 얘기 들은 거야? 어디까지 들었니?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지은이 너 정말 다 들었어? 아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지은아, 엄마랑 네 아빠 이혼하기로 했다. 아니지. 네 아빠도 아니지. 엄마가 미안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다오. 지훈이 너는 엄마 따라갈 거지? 신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네가 이 집에 계속 있을 필요가 있겠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은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집에 있었던 건지 밖에 나가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저희 대화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알려지다니 저는 지훈이에게 너무 미안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아이 엄마라는 사람은 아들이 상처받는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아들에게 저희의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의 참담한 표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말이죠. 그런데 저희의 싸움을 지켜보던 아들이 입을 연 그 순간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아 뭐하니? 얼른 가서 짐 싸라니까. 지금 아빠를 두고 엄마를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왜요? 뭐? 지훈아 너 왜 그래? 엄마 이혼한다니까? 그럼 네가 당연히 나를 따라와야지. 그럼 이 집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겠다는 거니? 저 엄마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아빠만 좋다면 전 아빠랑 살 거예요. 아빠, 저 아빠랑 살아도 돼요? 저 아직 아빠 아들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지훈이 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니? 여긴 네 집이야. 언제까지고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된단다. 놀랍게도 아들은 따라 나오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제 곁에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저를 아빠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지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들이 제 곁에 남겠다고 하는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을 잡고 흔들어 대더라고요. 마치 어릴 적 아내가 아들을 혼내고 닥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 시절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태가 나는 아들이 아내에게 무작정 당할 리가 없었죠. 지훈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반항해? 엄마한테 화가 났다고 이러는 거니?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날 배신하니? 이거 놓으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야말로 제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배신이라고요? 배신은 엄마가 먼저 했죠? 아빠를 배신하고 우리를 이렇게 속인 게 누군데요? 엄마는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날 뭐 어떻게 키웠는데요? 자기 욕심에 닥달하며 키운 거? 좋은 성적 받으라고 학원 뺑뺑이 시킨 거? 그게 잘 키운 건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라고? 아니 이놈의 새끼가 기껏 배 아파서 낳아줬더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말이니? 얼른 잘못했다고 하지 못해? 아니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요, 엄마가 정말 원망스러워요. 나 그동안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늘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엄만 닥달만 했죠. 남들이랑 비교하고 구박하고 그런데도 나 하나 잘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서 참고 견뎠어요. 근데 우리 속인 엄마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게 후회스러워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날 낳지 말지 그랬어요. 지훈이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저 인간으로 모자라서 지금 너까지 날 원망한다 이거야? 예, 난 네 엄마야. 네가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나는 네 친모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 부모라고. 근데 네가 어떻게 날 원망하고 네 아빠를 선택할 수 있니? 너 그거 폐륜이야. 폐륜이요? 이제 와서 제가 폐륜 좀 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 이전에 불륜을 저지른 엄마가 있는데 저 이미 몇 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러게 숨기려면 좀 열심히 숨기시지. 평생 안 들킬 줄 아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신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다고 말이죠. 하긴 뭐 눈치 없던 저도 알게 된 일을 아들이 영영 모르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건 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아들이 한동안 저를 피했던 이유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죠. 언젠가부터 아이가 저와 멀어지고 자꾸만 저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사춘기 때문일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이 일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럼 그동안 아이 혼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저는 차마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지은아, 그게 정말이니? 아니, 알고 있었다니. 대체 어떻게? 너 그래서 그동안 아빠를 피했던 거니? 결국 이 일 때문이었던 거야? 저도 어쩌다 알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빠. 알고도 계속 숨겨서. 저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땐 저도 어렸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한테 모든 걸 밝혀서 아빠가 충격받으시는 걸 볼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려고 그랬어요. 아빠도 결국 이렇게 알게 되셨지만요. 미안하다, 지은아. 어른들이 미안해. 아니 그럼 지훈이 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서 왜 그런 소리라는 거야? 너 아빠가 네 친아빠 아닌 거 안다며? 그럼 당연히 날 따라와야지. 여기 남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가 원하면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가 허락하셨고 그럼 전 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죠. 그래요. 제가 태어난 건 엄마의 선택 때문이었고 제 의지는 없었죠. 그래서 이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낳아준 건 엄마 마음대로였지만 부모는 제가 정할게요. 전 엄마랑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전 아빠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의 잘못을 알고 무척이나 수치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견디기 힘든 듯 그런 잘못을 저지른 아내에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늘 얌전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의 반항에 아내도 적잖이 놀란 듯 했고 특히나 자신이 아닌 저를 선택한 아들의 행동에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꼼짝 안 하던 아내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 모진 어미여도 엄마는 엄마인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 큰 아들의 선택을 아내가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자 아내는 독이 오른 듯 표독스럽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품어주고 낳아준 엄마는 개무시해버리고 생판 남인 아빠를 선택하겠다고? 하, 기막혀 정말. 이래서 키운 정 무시 못한다고 하는 건가 보네. 그래, 지훈아. 네가 지금은 엄마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너도 나이 더 먹고 살아가다 보면 엄마를 이해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럼 그때 가서 네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니? 네 핏줄 저버리고 엄마를 배신한 거 후회되지 않겠어? 후회요? 제가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말대로 다행히 제가 아빠 밑에서 키운 보람이 있어서 그런지 불륜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은 평생 없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누구 앞에서 자꾸 불륜하는 거야? 이게 지 아빠를 닮았나? 왜 저렇게 사람을 열받게 해? 그래, 너 어디 그렇게 나와봐라. 네가 그렇게 나오면 엄마가 후회하고 미안해라도 할 줄 알았니? 네가 몰랐나 본데 네 엄마 그렇게 모르고 약한 사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어디 한번 보여줄게. 나도 나 싫다는 자식놈 필요 없고 이혼하자는 남편 필요 없어. 그래, 어디 한번 이혼해보자.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아내로, 엄마로 희생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아? 어디 한번 각오해? 그 사단이 있고 아내는 곧장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자신만만하게 나오는데 전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피운 게 사실이고 그 증거로 저와 유전자가 다른 아들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당연히 제가 손쉽게 이혼 소송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협의 이혼보다 소송 이혼이 오래 걸린다곤 하지만 못해도 반년이면 그 여자와 연을 끊어낼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걸 보며 보통은 아니라 생각하곤 있었지만 그 여잔 제 생각보다도 훨씬 악독하고 악랄한 인간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제대로 재판 한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여자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 자꾸만 재판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갑자기 응급 상황이 벌어져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더니 다시 잡은 재판 날에는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제기하며 재판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법적 문제를 끌고 오면 재판이 연기되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제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느니 스토킹을 했다느니 하다못해 제가 자신의 친정 재산을 빼돌렸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저를 무고하게 고발해왔고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이혼 소송은 진행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그 여자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리며 매일매일 괴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 여자가 대체 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발해봐야 결국 제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지는 것도 금방일 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저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자신만큼 도끼가 있지 못하고 심성이 여린 것을 알고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피말리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제가 먼저 포기를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 못해도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속을 알게 되니 얼마나 끔찍하던지 이제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남남이다 싶은 건지 제 사업까지 망치려고 들더라고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아내가 저와 같이 일을 한 것은 없었지만 저와 수십 년 살아오며 보고 들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게 거래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다 뺏어가고 싶었는지 생각도 못한 짓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저와 이혼 소송 중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제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절 모함하는 말들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제가 부정한 사람이고 죄 없는 조강지처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돈 문제로 소송 중에 있으니 문제 많은 저와 거래를 끊어달라는 얘기였죠.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그래도 한때 한 입을 덮고 가족이었던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걸로 모자라서 그동안의 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니 끔찍한 일이었죠.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다고 그러던데 전 대체 얼마나 더 아내의 밑을 봐야 하는지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내와의 이혼도, 재산 분할도, 그리고 제 사업까지 말입니다. 몇십 년간 노력해온 제 결과가 고작 이런 것들이라면 내가 그동안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아온 의미가 무엇인지,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나약하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때 아들마저 제 곁에 없었더라면 전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정말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아마 아내도 제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그랬겠죠. 결국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지지부진해지고 아내의 횡포로 사업까지 어려워지며 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거래처들은 무슨 일인진 몰라도 남의 가정사에 끼고 싶지 않다며 다들 나 몰라라 했고 아내의 말 때문에 신뢰를 잃은 저는 하루아침에 사업체까지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꾸려온 제 업이라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빚까지 내며 안달해보고는 있었지만 아내가 계속 저를 괴롭힌다면 그마저도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책임지려면 제가 계속 일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골머리를 썩던 중에 아들이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아빤 괜찮아. 지훈이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말고 저한테도 좀 털어놓고 그러세요. 아빠는 늘 제가 어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3살짜리 어린애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아빠 말 이해할 정도는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가 어떤 상황이신지 저도 모르진 않아요. 엄마 때문에 괴로우시잖아요, 아빠. 죄송해요, 정말. 아이, 죄송하다니. 네가 왜 죄송해? 아빠가 그런 말 하지 말랬잖니. 이건 그냥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넌 아무 잘못 없다니까. 그래도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 게 저 때문이라는 거 저도 모르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가 엄마를 따라갈 걸 그랬어요. 그럼 제가 괴롭더라도 아빠가 힘드시진 않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엄마가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구는데 내가 널 어떻게 보내겠니? 아빤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지훈이 넌 걱정하지 말고 학교 생활이나 열심히 해. 아빠, 저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 지금 상황의 제일 큰 문제가 결국 금전 문제죠? 돈 문제만 해결되면 아빠 사업도 엄마랑 이혼도 쉬워지는 거 맞는 거죠? 뭐 따지고 보면 결국 다 돈 문제긴 하지. 아니 근데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냐? 아빠가 잘 해결할게. 아니에요, 아빠. 아빠 문제는 제 문제기도 하죠. 가족은 원래 힘들 때 서로 돕고 힘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어린아이 아니고 저도 제가 아빠 돕고 싶어요. 그래, 마음은 참 고맙다. 하지만 네가 무슨 수로 날 돕겠니?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아빠. 사실 저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거든요. 아마 이 돈이면 아빠 문제 전부 해결하고 아빠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아빠한테 다 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다니?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빠 전에 제가 한창 컴퓨터에 빠져 있을 때 기억하세요? 아이 그럼 기억하고 말고. 너 중학생 땐가 그 프로그래머 되겠다고 그랬었잖니? 그때 네 엄마가 그 난리 쳤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겠니? 맞아요. 저 한때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다가 우연히 블록체인을 알게 됐어요. 신기해서 알아보다가 채굴법을 알게 돼서 제가 몇 개 채굴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된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은 원래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꿈이 많던 아이였어요. 어릴 적엔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고, 초등학생 시절에는 비행기가 멋있다고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도 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길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아내의 뜻이 부딪혀 포기를 해야 했지만요. 제 아내는 의사, 변호사 같은 사자 직업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아무리 꿈을 짓밟아도 호기심만은 접을 수 없었던 건지 아들이 저희도 모르게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몇 개 채굴을 해봤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겨우 몇 개밖에 없어서 얼마나 될까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채굴한 코인 몇 개가 현재로서 수백억 돈이 됐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놀란 아들은 제일 먼저 제가 떠올랐답니다. 아내의 괴롭힘에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불쌍한 아버지를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저를 돕기 위해 제게 그 코인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개만 팔아도 수십억일 거예요. 그 정도면 아빠 빚도 해결되고 사업에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돈 더 많이 써서 엄마보다 좋은 변호사 쓰면 이혼 소송도 이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 이거 다 아빠한테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지은아. 그래 뭐 네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니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지만 왜 아빠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니? 이건 네 거야 지은아. 아빠가 아들 몫을 훔칠 순 없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아빠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라니? 네가 나한테 갚을 은혜가 뭐가 있다고? 은혜는 은혜죠. 아빠가 절 키워주신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하물며 저는 아빠 친자식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빠는 제가 끝까지 아빠 아들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전 그 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엄마에겐 배신감을 느끼고 아빠에게까지 버림받으면 어쩌나 그 마음에 사실을 다 알고도 숨길 수밖에 없었는데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 편이시라는 게 눈물 날 만큼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 평생 가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확인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의 자식을 키우다가 아내에게 배신까지 당하며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자신의 은인이라며 날 이토록 믿고 따라주는 아들을 보니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막히게 잘 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처럼 못난 인간에게서 저런 자식이 있는지 제 욕심보다도 훨씬 잘 자라준 아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아들을 끌어안았고 아들도 제게 미안하다 울부짖으며 저희 부자는 한동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더 이상 핏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아들 사이에는 피보다 진하고 무엇보다 끈끈한 유대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려고 내었던 빚을 갚고 제게 등 돌린 거래처들 대신 다른 거래처들을 트며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이혼 소송 역시 아들의 조언을 받아 더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전에 도움받던 변호사 비용보다 몇 배나 비싼 곳이었지만 어떻게든 승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에 믿고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 건지 변호사를 바꾸자마자 1년간 질질 끌던 이혼 소송이 단 2달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아내의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실력 좋은 변호사 팀의 노력으로 저는 아내에게 최소한의 재산 분할만 해주며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 비율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한참 못 미친다며 억울해하며 다시 소송을 하려 했지만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아들 덕분에 제가 아내에게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아들의 도움으로 저는 회사를 살리고 이혼 소송까지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아들과 저 모두 별탈 없이 안정적인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반성하는 척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저희 부자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부자의 우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